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니체의 교육 철학에 관한 논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사실 니체는 다들 아시지만 이 교육 철학자로서의 니체는 좀 낯설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죠? 근데 막상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 교육 현실하고 맞닿는 지점들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네, 니체가 교육에 대해 언급한 것들이 사실 그의 여러 저작에 좀 흩어져 있긴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특정 이념, 나치즘 같은 것에 의해 왜곡되면서 좀 깊이 있는 논의가 어려웠던 면도 있고요. 아, 오용의 문제도 있었군요. 그렇죠. 하지만 그의 사상 전체를 보면 교육이라는 주제가 결코 주변적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어떤 자기 극복, 성장을 위한 핵심 열쇠?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니체가 봤던 그 현대인의 문제점, 바로 종말인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Der letzte Mensch.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대안으로 제시된 위버맨시, 그리고 자기 극복, 이게 교육이랑 어떻게 이어지는지, 또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좀 흥미로운 모순점까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오늘날 여러분께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탐색해 보시죠. 자, 그럼 니체 하면 역시 신은 죽었다. 이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가장 유명한 말이죠. 이게 단순히 신이 없다 이런 종교적인 의미만은 아니라고 하셨죠. 이게 어떤 위기 진단이었나요? 네, 그 선언은 단순히 신의 부재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서구 사회를 쭉 이끌어왔던 어떤 절대적인 가치체계, 그러니까 기독교적 도덕관 같은 것이 이제 힘을 잃었다는 걸 의미해요. 아, 가치관에 몰라. 그렇죠. 가치 기준이 사라진 시대, 니체가 말하는 니힐리즘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뭘 따라야 할지, 뭘 추구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 일종의 방향실실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가치 공백 상태에서 나타나는 인간상이 바로 종말인이군요. 아, 듣기만 해도 뭔가 좀 힘 빠지는 느낌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니체는 이 종말인을요, 가장 경멸받아야 할 인간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와, 경멸이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넘어서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편안함, 소소한 행복, 이런 것에 그냥 만족하고 안주하는 거죠. 음. 모든 걸 좀 작고 평범하게 만들려는 그런 존재. 니체의 표현을 빌리면 차라토스트라가 봤을 때 우리는 행복을 찾아냈다고 말하면서 그냥 눈만 껌뻑이는 사람들이죠. 아, 그냥 만족하고 마는. 네, 개성 없이 그냥 획일화된 군중의 모습이랄까요? 심지어 니체는 그 당시에 중요하게 여겨지던 민주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근대적인 가치조차도 자칫하면 이런 인간의 왜소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봤어요. 와, 민주주의나 사회주의까지도요? 네, 비판적으로 본 거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너무 쉽게 안주하려는 그런 모습과도 좀 통하는 면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듣고 보니 좀 섬뜩한 면도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종말인의 상태를 넘어서기 위한 니체의 해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시 위버맨 씨 이야기로 가야겠죠? 네, 맞습니다. 위버맨 씨는 바로 그 니힐리즘, 가치 상실의 시대를 극복하고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존재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넘어서는 그런 인간형입니다. 스스로 가치를 만드는 존재.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니체가 인간을 어떤 고정된, 완성된 존재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동물과 위버맨 씨, 그 사이에 밧줄위에 서 있는 존재라고 봤어요. 밧줄 위에 있다.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창조하고 극복해 나가야만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인간은 극복되어져야 할 그 무엇이다. 아, 네. 그 말이 딱 이걸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 자기 극복이 결국 니체 교육의 핵심 목표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니체의 저작 차라투스트라를 보면 차라투스트라 스스로가 위버맨 씨를 가르치는 교육자, 훈육의 마이스터라고 자처하거든요. 훈육의 마이스터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건 그가 제자들에게 자신을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잃어버리고 너희들 자신을 찾아라 이렇게 말하죠. 오, 자신을 따르지 말라고요. 네. 나를 부정하고 너 자신을 찾아라. 각자의 고유한 길을 가라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신을 찾으라니 이건 굉장히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런데 아까 훈육이라는 단어랑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이 니체 교육 철학을 볼 때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딜레마적인 부분입니다. 아, 딜레마요? 네.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반권위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너 자신을 찾아라. 그렇죠. 그런데 정작 가르치는 어떤 방식이나 태도는 조금 일방적이고 설교에 가까운 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니체는 그 당시 교육이 너무 이른 시기에 너무 쉽게 자율성만 강조한다고 비판했어요. 아, 자율성 강조를 비판했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스스로를 단련하고 어떤 높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엄격한 훈련이나 규율, 니체가 말하는 훈육죽투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아, 훈육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다시 나오네요. 그럼 이때 훈육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간합적인 것과는 좀 다른 의미인가요? 네. 좀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여기서 니체가 말하는 훈육은 단순히 뭐 시키는 대로 복종하고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어떤 높은 수준의 자기 개발, 자기 완성을 위해서 스스로를 혹독하게 단련하고 연마하는 그런 과정에 더 가깝다고 해석해야 해요. 아, 자기 단련의 의미군요. 하지만 이 훈육이라는 개념이나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의 뛰어난 개인을 좀 중시하는 듯한 그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좀 왜곡되어서 이용되었다는 점이 참 안타깝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훈육이라던가 엘리트주의적인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치즘에 의해서 아주 심각하게 왜곡되고 오용되었죠. 그게 니체 철학 전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큰 원인이기도 하고요. 네. 물론 니체가 어떤 소수의 정신적으로 탁월한 개인, 뭐 정신적 귀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들을 통한 문화의 고양이나 창조를 강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엘리트주의적인 면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평등이라던가 다양성, 보편성을 중시하는 현대 민주주의 교육의 가치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은 여전히 좀 논쟁적이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니체 교육 사상을 쭉 따라와 보니까, 현대 교육이 좀 안일함에 빠지거나 획일화되는 경향에 대한 그의 지적은 10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아주 통렬하죠. 하지만 그가 제시하는 해법은 좀 논쟁적이거나 때로는 좀 불편하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니체는 뭐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이라든가 뭐 학교 제도라든가 이런 시스템적인 방법을 제시한 철학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회 제도적 교육보다는 좀 고독한 개인이 어떻게 스스로를 넘어서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죠. 개인의 자기 극복에 더 집중했군요. 네. 그래서 뭐 삶과 동떨어진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이라든지 그냥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성에 대한 그의 경고는 오늘날 우리 교육을 돌아볼 때도 큰 울림을 주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해법이 좀 엘리트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좀 추상적이라는 그런 비판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 진단은 정말 뼈아픈데 처방은 각자 좀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어쩌면 니체가 던진 그 근본적인 질문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논문의 마지막 질문처럼 결국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 교육 현장에서 스스로 찾아 나가야 할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고민을 안겨주는 것 자체가 니체 철학의 힘이겠죠. 맞습니다.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고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설렁대왕이 뽑은 논문의 한 문장은 무엇일까요? 사랑한다는 것과 몰락한다는 것은 영원으로부터 짝을 이루어왔다. 사랑을 향한 의지는 기꺼이 죽고자 하는 것이다.